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크고요. 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노동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은 이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에 난로에 불을 지펴서 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데요. 난로 연료로 경제적인 갈탄과 목탄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 질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노동청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건설 현장에 자율 점검표를 배부하고 대형 사고 위험성이 큰 거푸집의 안전 조치와 가연물의 보관 상태, 갈탄이나 수출 사용할 때 환기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와 노동자, 기관의 노력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12월 5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부근 141km 지점에서 칠곡 분기점 144km 지점까지 3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동명 동호 부근 120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5km 정도 차간 간격 좁혀서 이동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화원 옥포 나들목에서부터 속도 줄입니다. 화원 요금소지나 옥포 분기점까지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장동내거리 방향으로 장동내거리 목간 지점 3차로 쪽으로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구간 이동하실 때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성교 지하차도 쪽으로 차간골이 길게 늘어져 있고 신천교 지나 경대교 답답합니다. 침산교 빠져나올 때까지도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암로는 칠곡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내거리 방향으로 칠곡나들목내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2도에서 7도 분포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동해안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9도, 습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주현 기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화물연대 파업이 5일로 12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포항과 구미 등 경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철강 업계는 총파업 이후 출하 차질을 계속 겪고 있고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해 제품 출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제품 하차 공간 부족이 우려됐던 현대제철 포항 공장 측은 아직 며칠간의 여유가 있지만 일주일 내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그렇고 구미는 어떻습니까? 네, 구미도 기업과 건설 현장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일 기준 입출고 지연에 따라 16개의 중소기업이 약 8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구미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온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천항, 부산항 등에서 원자재 수급 또는 완제품 수출을 해야 하는 수출 업체들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파업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대구 경북에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는 없지만 협상이 타결되고 물류 마비가 풀릴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도 지난주까지 대구 주요 업계에서 문제 없다고 했지만 재고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번 주부터는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품절 주유소 현황도 주유소의 자발적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방식이라 실제 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지역에서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또 한 번 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대구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식품업체 비락의 이 대구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사고가 어제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네. 이 노동자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비락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일단 업체 쪽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이 비상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이 장치는 마련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그 앵커께서 이 건설 현장의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 노동부가 감독에 나선다고 했는데 이 기업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이 기계가 작동하는 공장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안전 장비에 대한 점검, 특히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얼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장비가. 장비도 작동하기가 좀 얼어 있을 수 있고 노동자들도 이 작업하는 와중에 몸이 좀 덜 풀려 있을 수 있으니까. 수 있죠, 아무래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과 노동자 모두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한파 속에서도 매일같이 새벽 인력 시장을 찾고 있는 대구의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일이 별로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일감이 대폭 줄었다고 호소한 이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이제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얼어붙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추운 날씨로 일이 없는데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까지 멈춰버리니 현장에서 우리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부동산 불경기도 이들에겐 직격탄이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 속에 건설 수요가 줄면서 일감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 비교적 소일거리인 단독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현장에서 찾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인력사무소에 수수료를 더 내고서라도 일하겠다라는 이들도 늘었는데 업계에 따르면 미장, 벽돌공 등 기능직 일당은 25만 원, 잡부는 15만 원을 받고 법상 10%의 수수료를 인력사무소에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수료를 내면서 이제 일감을 찾고 있는데도 일감이 별로 없는 거군요, 지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올해 치러졌던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지난 1일 만료가 됐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에서는 기초단체장 3명이 기소가 됐고 1명의 광역의원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다른 형법상 범죄에 비해 이 공소시효가 짧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로 공직선거법 재개정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남은 과제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 당선인 23명을 포함해 246명을 기소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구속된 사범은 15명입니다. 기초 단체장 가운데 대구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기소됐습니다. 네. 이 구청장은 앞선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 구민에게 현금 2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회 소속 전태선 의원은 유일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달서구 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유권자 등에게 마스크 4천여 장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경북은 어떻습니까?
경북에서는 영덕의 김광열 군수와 영주의 박남서 시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남서 영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곧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 선거에 동원해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천에서는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또 그 기소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달 25일에 김천시 5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7명의 김천시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명절 당시에 이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려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명절 선물이 관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은 기소된 공무원들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게 이 조직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천시 공무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제 지역민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은 선물을 받은 지역 인사 수백 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근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무더기 처분이 쏟아졌더라고요. 네, 이게 뭐 선거 수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사건 처리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청구됐던 이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거든요. 예. 이 박 시장의 혐의가 선거 기간에 금품을 나눠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였는데 이게 처음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먼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박남서 시장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어쨌든 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받을 전망인데 만약 공소시효가 조금 더 길었다면 이 박남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완 수사들을 해서 이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수사기관에서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선거법만 이 공소시효를 따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짧게요.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68조에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 일후 6개월만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은 소멸이 되는데요. 6개월이군요. 네, 맞습니다. 1947년 법 제정 당시엔 1년이었는데 이게 3개월로 단축됐다가 1991년 6개월로 연장이 다시 됐습니다. 단기 공소시효 조항을 둔 것은 선거 사범을 빨리 처리해서 선거 결과를 속히 안정시키자라는 취지였는데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정치인 탄압이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박에 부딪혀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김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좀 다른데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선고일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어서 이제 다르군요. 네, 다르게 맞습니다. 적용이 네네. 된다는 건데 선거 결과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범죄는 좀 제대로 가려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 당선인이 연루된 사건이 많고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지능적인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선거사범들도 이 반년만 버티자, 6개월만 버티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협조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공소시효 제도로는 이 선거범죄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나 일본 등은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또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앞으로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 매수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이 경찰의 업무가 증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면 선거 수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공소시효를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공소시효를 왜 두느냐.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형별권을 소멸시켜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증거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감정, 사회적 감정이 약화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기관 인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근데 그 앞서서 이제 공직선거법이 지금 6개월이잖아요. 네. 공소시효가. 근데 공직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재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선거운동의 명확한 개념을 좀 정의하고 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선거일로부터 한 1년 전이더라도 만약에 내가 출마할 의사가 있는데 나를 지지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게 되면 네. 뭐 현수막을 걸게 되면 이게 또 사전선거운동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선출직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선거운동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 신인들의 이 진입장벽만 더 문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다가 뭐 허위사실 공표죄는 전달 매체와 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 역시 이 범위가 좀 모호하고요.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만 일부 삭제와 수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관계법까지 서로 엇갈릴 수 있어서 좀 통합해서 재해석하는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고도 명쾌한 법원의 판결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사범의 경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면 4년 임기가 거의 끝나는 사례도 없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 갈등과 행정 공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들이 직을 유지할지 잃을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면은 또 재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건가요? 네, 치러야 되는데 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면 이 대법원까지 가게 때문에 이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 역시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결을 좀 해왔습니다. 앞서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 이 강은희 전 대구교육감 이 선거에서도 이 부분을 법원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상당수가 당선 무효 가능성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 역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물론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 보궐선거를 이미 준비하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네. 그렇군요. 배주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소시효를 좀 늘리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6개월은 너무 짧다. 네, 맞습니다. 예. 선거 사법 문제가 이거 지금 매번 선거 때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벌이 좀 약하고 공소시효도 짧다 보니까 이미 지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일이라고 치부해서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관련 선거 사범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어도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는 경우도 저도 좀 숱하게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좀 별거 아닌 듯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참에 처벌을 높여 본보기 식으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좀 엄중함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남은 과제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40초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무슨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지역에서 글로벌 창업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나 예비 창업가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봐야 할 꿀팁 3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실리콘밸리의 입지적인 경영 전략가이자 투자자인 그 한국계 미국인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영학부 초빙 교수를 대구로 초대해서 특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80여 명의 대구 청년들과 함께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기회였겠어요. 네. 지역에서 글로벌 창업을 한다는 게 어떤 점에서 가능할까요? 네, 사실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 기반의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가 가능한 생태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7개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또 스탠포드 대학 리서치 센터 파크에서 인큐베이팅 센터를 직접 총괄을 하는 과정에서 1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을 매각한 경력이 있는 이인 교수도 이 지점을 우리 대구 청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네. 즉 대구 지역 지방이라는 그런 한계가 물리적으로는 비즈니스 람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충분히 대구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굉장한 자극이 됐겠어요. 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제 이것을 지탱하는 생태계 구축이 좀 더 오밀조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탱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기반의 사회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어디서든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인데요. 한편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봐야 될 점은 이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가령 온라인으로 물건을 전국 전 세계로 배송하는 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회사는 필연적으로 물류가 받쳐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핵심 비즈니스는 위치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류 창고는 고속도로에 드나드는 편안한 물류 중심지나 공항이나 항만을 끼고 있는 교통 플랫폼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세상 어디든 물건을 팔 수 있다면 그 물건이 고객의 손에 효율적이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스템 또한 맞물려 돌아가야 되니까요.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우라면 단순히 기업과 창업가의 글로벌 창업 의지만을 넘어서서 법률이나 펀딩, 노무, 규제 완화 등으로 국가적이고 지방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우리 창업 기업들이 창업 후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이제 예비 창업가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봐야 할 꿀팁 3가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이 교수가 이제 이한 교수가 이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이인 교수가 이인 이제 교수가. 네, 예. 3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근데 글로벌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장소의 이동입니다.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무엇보다 장소의 이동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이든 모바일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그 제품과 서비스를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 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죠. 예. 이를 위해서는 로컬에서 글로벌 마켓을 목표로 하는 사업 과정에서 글로벌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 방문하면서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또 현장에 직접 고객과 협력사를 만나서 출장을 가야 될 경우도 많아집니다. 즉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평소 지역을 넘어서 여러 글로벌 장소를 방문하고 여러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많이 가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글로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해야 할 2번째는 뭔가요? 네, 사실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난이도가 어렵죠. 근데 문화와 고객 행동이 다른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려고 하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직업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업 경험이요? 네, 단순히 어느 날 뚝딱 나도 미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가 아니라 청년들은 특히 대학 생활이나 초창기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직업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직업적으로 갖는다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어느 지역을 관광지로 바라보고 거치거나 스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장기간에 걸쳐 해보는 것이 준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행 가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예. 글로벌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전한 세 번째 팁은 뭔가요? 네, 요즘은 K 콘텐츠와 K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와 구매 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본투 글로벌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이런 기준과 스탠다드를 낮추지 않고 원대한 꿈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네. 예, 꿈을 크게 가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창업 쉽지만은 않지만 참 응원하고 싶어지는데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뭔가요? 네, 지속 가능한 창업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마켓에 내어놓아서 만약 성공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정말 큰 일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월드컵 이제 곧 있으면 16강이잖아요. 네. 그 응원하는 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창업 성공 또한 저는 월드컵 경기 승리만큼이나 기쁘다는 말씀 그리고 응원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를 만나셨는데 어떤 이미지셨어요? 스마트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비전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과 영감을 주셨고요. 저도 본투 글로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 아이크리 교수가 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팁 3가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분포였는데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서 춥겠고요.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